시간 했지만 저번 시간 왜? 저번 시간 했지만 네 이걸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 그리고 2학년 때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순열조합 거기도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확률 뒤에 통계 한 단어 빼고는 전부 다 이게 핵심이야. 따라하세요. 수영도 너네가 문제를 보면은 간단한 문제는 수영도 뭐 필요 없어. 근데 복잡한 문제는 무조건 수영도 구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 따라하세요. 수영도의 구조를 떠올린다. 이걸 잘하면 킬러 문제도 쉬워요. 그냥 너네 수능 30번? 쉽네. 계산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냥 뭐 수영도 그리고 합의 법칙, 구배 법칙 하면 다 풀려요. 이게 중요한 거야. 쉬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쉬운 문제부터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어려운 문제 때도 그냥 수영도 구조가 떠올라서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이거 직접 수영도 그리는 거 저번에 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그냥 쭉 쓸 테니까 너네가 따라와봐. 자, 네 사람의 미래로 가야 할 때 제약 조건이 뭐였어요? A가 항상 C보다 앞에 서게 하는 경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수영도를 그리려면 그냥 누구로 시작하는지부터 쓰면 돼요. A로 시작한다면 첫 번째 자리 누가 있을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A가 들어가면 여기 B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C 들어갈 수도 있고 D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여기 바뀔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얘 바꿀 수 있는지 C 다 나왔기 때문에 없어. 그럼 얘를 바꿀 수 있는지 볼 차례야. B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C 나오고요. B, D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못 바꾸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D로. 그럼 D 들어가면 여기에 B, C, 그 다음에 C, B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딱 끊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수영도를 너네 그냥 그리기 힘들다? 그럼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이 개수가 많아지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 이게 좀 힘들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지금 방금처럼 내가 그린 거 따라하세요. 수영도를 표로 나타낸다. 표로 그리는 거야. 승빈 여기 봐야지. 괜찮냐? 눈이 시뻘게. 괜찮아? 아, 이거 들어야 돼. 자, 그런다 봐봐. 지금 A로 시작할 때 하나만 한 거잖아요? B로 시작할 때 한번 해볼게. 자, B로 시작할 때 그리면요. B, A, C, D 못 바꾸고 바꿀 수 있어요. D로. 네, 표로 그냥 그리기가 아니지. 표시 안 할게. 그 다음에 거기서 바꿀 수 없으니까 얘를 바꿔주면 여기 B, A, C 그 다음에 여기서 CA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제약 조건이 A가 앞에 있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죠? 고맙습니다. 여기 C, 이거부터 바꿔놨어야 되는데 프린트 안 좋네? 일단 해보세요. 자, 이따가 이것만 설명을 줄게. 자, 여기에 뒤에 있으니까 A 다음에 C 나와야 되는데 A 나오기 전에 C가 B, C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취소선 이렇게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D 이렇게 하고 여기 A, C 바꿔서 C, A 안 되네? 취소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A, D 나왔으니까 끝나네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로 시작할 때도 한번 볼게요. 가능, 불가능? 불가능. A가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안 되죠. 자, D로 시작할 때도 한번 바로 볼게요. D, A, B, C 가능하고요. C, B 가능하고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얘를 그러면 B로 바꿔서 A, C 가능한데 C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C가 나오면 안 돼요. A, B, D 썼으니까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수영도를 다 그린 거야. 다 그렸는데 이게 따라하세요.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랑 똑같은 거야. 뭐 한 거냐면 1번 A로 시작할 때 2번 B로 시작할 때 3번 C로 시작할 때 4번 D로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는 케이스 나누면 다 풀려요. 복잡한 문제 케이스 나누면 다 풀려. 문제가 뭐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그건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영도를 다 그렸어. 근데 보면은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됐고요. 얘는 지금 A랑 C가 아닌 애로 B로 시작했죠? 그럼 얘가 A, C가 중간에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데 막 생겨서 3개밖에 안 됐어. 얘도 보면은 A, C가 아닌 애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A, C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둘, 3개밖에 안 됐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세요. 수영도의 구조가 같다. 그래서 얘도 3개고 얘도 3개였죠?
만약에 이게 300개 300개였으면 이거 세고 있을 거야?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구조를 떠올려야 돼. 여기서 A, C 순서가 바뀌 C 이렇게 나와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구조가 똑같겠구나 해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어차피 똑같을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B로 시작할 때 하나만 구한 다음에 경우에 3개 나왔죠? 곱하기 몇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면 다 풀려. 근데 단점 복잡하면 너무 오래 걸려. 수용도에 다 했더니 4천 몇백 개 이러면 뭐 언제 다 되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면 되지만 그냥 수용도를 생으로 다 그리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수용도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수용도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따라하세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기본 도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본 도구가 아까 말했던 NPEC, NPR, NCR이라는 새로 배우게 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호예요. 걔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용도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합의 법칙부터 한번 네가 친구를 깨워주는 거야? 깨워준 거 아니었어? 승리 깨워준 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는 건요. 따라하세요. 사건은 뭐냐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뭐 카드를 뽑았다, 숫자를 나열했다,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뭔가 관찰하는 대상 자체를 사건이라고 부르고 따라하세요. 세모의 경우의 수 예를 들면 세모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얘를 우리가 따라하세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집합 개념이야. 자세한 거는 우리가 2학년 확률과 통계에서 자세하게 정의라고 배워요. 확률 단원에서. 근데 애초에 따라서 여사건 너네 선행한 친구도 여사건이라는 말 들어봤어? 여사건이 여집합에 대한 사건 여집합의 개념이 여사건인 거야. 이미 우리가 쓰고 있어요. 중학교 때도 아마 중2 때도 여사건이라고 불렀을걸? 적어도 하면은 반대 상황을 보려면 여사건 구한다 그랬을걸? 그래서 엄밀하게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세모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세모를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따라하세요. 사건은 집합 개념을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 그걸 짧게 쪼개야 돼. 아까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이거 한 번에 내가 못 구하겠으니까 경우를 나눈 거예요. A로 시작할 때, B로 시작할 때, 또는 C로 시작할 때, 또는 D로 시작할 때 네 가지 경우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 다 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게 합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A 합집합 B 이걸 우리가 한글로는 따라하세요. A 또는 B, A이거나 B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일렬로 나열해서 했을 때 그러면 A로 시작하거나 또는 난 5월 이렇게 쓸게. 한글 또는 쓰기 귀찮으니까 B로 시작하거나 또는 C로 시작하거나 또는 D로 시작하는 걸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지. 이렇게 한 번에 구하기 너무 힘드니까 짧게 쪼개서 보면 그래도 해볼만한 싸움인데 잘게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전략이야 이거는. 자, 근데요 주의할 게 있어요. 얘 볼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 2의 배수 이거나 3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 간단히 쓰면은 2의 배수 5월 3의 배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더했듯이 얘 2의 배수인 거, 야 1부터 100이면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0개 있죠? 3의 배수는 몇 개 있니? 이거 있죠? 이렇게 해서 83이다 그럼 틀린다는 거야. 틀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다 더한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또는 합집합 또는 집합은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건을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확통에서는 이건 설명을 할 테니까 난 이렇게 부르니까 따라하세요. 합사건 이라고 부르는데 합사건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냥 A, 5월, B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 너는 또는이 좀 더 좋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을 해결하려면 중학교 경우의 수에서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학 하에서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교집합 합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겹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포함 배제 원리.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 더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예를 들면 2의 배수가 2, 4, 6, 8, 10, 12 땡땡땡 3, 6, 9, 12 땡땡땡 이거 50개, 33개 셌는데 6, 12, 6, 12 얘네들은
2의 배수에도 해당되고 and 3의 배수에도 해당되니까 겹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씩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겹치는 걸 뺀다. 그럼 6의 배수가 몇 개 있는 거니? 6 곱하기 16 하면 96이니까 16개 되네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하세요. 포함시키고 겹치는 걸 배제시킨다. 그래서 무슨 원리라 부른다고? 포함배제 원리. 우리 수학 집합에서 배웠죠? 네, 포함배제 원리.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A or B.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그냥 더하고 싶으면 그냥 넣으면 안 돼. 뭐 하는 부분이 있는지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또는 서로 소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또는 겹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는으로 처리하고 싶다? A로 나누거나 또는 A로 시작하거나 또는 B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고 싶다. 합사건, 5월로 해석한 거죠? 합사건으로.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얘네들끼리 겹치는 게 존재하는지를 봐요. 자, A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B로 시작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냥 더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 봐봐. 2의 배수 2면서 동시에 3의 배수 이거 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서로가 아닌 거야.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러면 합의 법칙을 그냥 더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포함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하세요. 합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합의 법칙을 언제 쓰냐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A or B. 또는 우리가 나중에 2학년 때는 따라하세요. A, B의 합집합, A, B의 합사건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A or B라고 할게요. A or B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 또는으로 내가 좀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보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라. 겹치는 게 있는지. 겹치는 게 없다? 개꿀. 중학교 때랑 똑같아. 따라하세요. 각각 구해서 더한다. 따라하세요. 각각 구해서 더한다. 이게 합의 법칙이고 또는 케이스 분류라고 말을 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가 합의 법칙이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합의 법칙 쓰면 안 돼. 무슨 원리를 이용해야 된다고? 포함배제 원리를 써야 된다. 이거 정확히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뒤에서 정리를 따로 한 번 더 해줄게.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이거 하나 했네. 이쪽 다 설명한다면 그 다음 문제들이 있는 거에서 내가 쭉 나눠줄게. 일단 봐봐. 나 어차피 다 채워놔. 너네 쓸 거 없어. 채워놔. 자, 고유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였냐면 중학교 때 막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사탄 3개가 있고요. 과자가 4개가 있어. 사탕 하나, 과자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몇 곱하기 몇 됐니?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고유법칙이야. 근데 고르고 and 여기 중에 하나 고르고 and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해서 곱하기로 바꾼 건데 중학교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돼요.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곱하면 틀리는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의 예시, 발례랑 똑같아요. 고유 법칙을 쓰면 안 되는 발례야. 자,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따라하세요. A and B.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A 이고 B. A, B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A 교집합 B. 사건으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A, B의 곱사건. 이건 곱사건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돼요. 근데 너네 그냥 A and B, A 이고 B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되겠죠. 수학하에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이거였어요. 어차피 수용 구조가 항상 똑같아서 그냥 고정하고 곱하기해서 고유법칙을 썼거든요.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자가 사탕이 A1, A2, A3 3개가 있고 B1, B2, B3, B4 4개가 있죠. 보세요. 여기서 과자 1, 사탕 1, 사탕 한 개 선택하고 and 과자 한 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려면 이 자체가 사건인 거야. 근데 사탕 하나 and 그럼 곱사건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를 떠올린다. 자, and는요 중학교 때는 따라하세요. and는 곱하기에서 그냥 3 곱하기 4 이렇게 했잖아요. and 이 곱사건은 곱하기로 된 경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계산이 간단하니까.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고배법칙을 써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언제 쓸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사탕 A1로 시작할 때, A2로 시작할 때, A3으로 어떤 걸 선택을 했을 때 이 뒤 수용된 구조를 떠올리면 돼. 자,
사탄 A를 선택했어. 그럼 이제 과자 하나 선택하는 경우수 몇 가지가 나올까? 네 가지가 있겠죠. 누구부터? B1, B2, B3, B4. 아, 네 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봐봐. A, 2를 선택했다면 뒤에 수용도 구조가 어떨까? 똑같겠죠? 이거는 크게는 어떨까요?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수용도를 좀 그리면 안 돼.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A1으로 고정한 다음에 구했지 4개.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이게 따라하세요. 고백 법칙. 이게 고백 법칙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언제 곱하면 안 되냐?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거든. 근데 야, A1, B는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A3이랑 B3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제약 조건이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수용도 구조가 4개, 4개 하다가 얘는 누가 빠져버릴까? B에서? B3가 빠지니까 얘는 몇 개가 돼, 수용도 구조가? 그럼 이렇게 곱하기 3 하면 돼요, 안 돼요? 4, 4, 4에서 4 곱하기 3이지. 4, 4, 3이 되는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러면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것만 하면 돼. 따라서 고정하고 수용도 구조가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지. 이거 안 해도 돼. 곱하기 몇 해주고 그러면 2 해주고 얘는 따로 구해봤더니 몇 개예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따로 구해서 더한다. 8 더하기 3 11 이렇게 구하는 게 노란색 곱하기 했죠? 따라서 고백 법칙. 그 다음 더했죠? 따라서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고백 법칙 이러면서 우리가 수용도를 다 그린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만들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고백 법칙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따라하세요. A의 여기 A and B였다고 칩시다. 여기 A였고요. 이 B였다 쳐봐. 따라하세요. A의 선택지에 따라 B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그게 고백 법칙을 쓸 조건이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A의 선택지에 따라 B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수용된 구조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이 경우의 수 구해라. 와, 씨, 이거 너무 복잡하네? 네, 쪼개가지고 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내가 간단한 2개 사건으로 쪼개는 거야. 근데 N의 의미를 쪼갠다면 이걸 따라서요. 곱사건으로 해서 그럼 내가 따라서 곱사건은 고백 법칙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그럼 내가 이 곱하기로 바꿔도 되는지 체크를 해야 돼. 언제 바꿀 수 있다는지 기억나요? 따라서요. A의 선택지에 따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B의 경우의 수가 같으면 그러면 곱하기 바로 해버리면 되고요. 만약에 A 선택지에 따라 B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럼 따라하세요. 합의 법칙.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아까 했죠? 부분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따로 구해서 더했죠?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100의 자리가 홀수, 10의 자리가 짝수, 1의 자리가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100의 자리 먼저 결정해주고 엔드, 10의 자리 먼저 결정하고 엔드, 1의 자리 결정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야, 이거 세 자리 자리에서 한 번에 만드는 거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근데 100의 자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거는 구하기 간단하고. 전에 봐봐. 100의 자리 홀수 그럼 선택지를 엔드잖아요.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100의 자리 가능한 경우의 수 몇 개 있니? 홀수니까 1, 3, 5 치고 5개 있겠지. 그럼 뭘 상상해야 되냐면 여기 1일 때 10의 자리 1의 자리 수 경우의 수, 수용도 뒷부분을 보는 거야. 여기 3일 때 10의 자리 1의 자리 수용도 뒷부분을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해봐. 1이야? 그럼 1일 때 10의 자리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 짝수니까 0부터죠? 0, 2, 4, 6, 8 5개 있겠지? 근데 1의 자리는 소수니까 여기서 좀 2, 3, 5, 7 여기 몇 개 있을까요? 4개 5개로 쪼개지고 거기 4개씩 또 쪼개지겠지? 3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10의 자리 몇 개가 되고 5개가 되고 그 각각에서 또 몇 개로 쪼개질까? 4개.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럼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고? 그렇지.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그래서 고정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로 고정을 해. 그리고 얘는 다 뒤에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하고 여기를 구할게요. 여기서 수용도가 5개였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개였어? 4개였죠?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다 어떨까 얘네들이 0, 2, 4, 6, 8, 4개 다 똑같지? 따라서 고정하고 곱한다. 여기 4개였는데 이거 따로따로 안 해도 돼. 고정하고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그럼 요만큼 지금 구하는 거야. 4, 5, 20 똑같죠? 곱하기 5
이렇게 한 게 고병칙 집통으로 쓴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면 수영도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영도 구조는 일단 상상을 해야 돼. 구조가 똑같을 것 같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엔드가 곱하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 그냥 100의 자리 5개, 5가지 경우수 엔드를 바로 곱하기로 바꿔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0의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1의 자리 뭐가 들어가냐는 항상 4개로 똑같을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러면 따라서 엔드가 곱하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 경우에서 몇 개였어? 5개. 그때마다 1의 자리가 4개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합의 법칙을 썼다? 그러면 1번 100의 자리가 1로 시작할 때, 2번 100의 자리가 3로 시작할 때, 5번 100의 자리가 9로 시작할 때 따로따로 다 구해서 다 넣어야 돼. 이거는 뭘 한 거냐면요. 자, 지금 내가 100의 자리 정하고 엔드, 10의 자리 정하고 엔드, 1의 자리 그랬죠? 이렇게 풀겠다는 건 있는 거야. 100의 자리가 1로 시작하거나 또는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거나 또는 100의 자리가 3로 시작하거나 또는으로 다르게 분류를 한 거야. 따라하세요. 곱사건으로 해서 엔드로 해석한 걸 곱사건으로 부르고요. 이렇게 또는으로 해석한 걸 따라하세요. 합사건으로 해서 이 세 사건, 세 가지의 엔드를 이런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곱사건으로 쓸지 이 5개의 합사건으로 쓸지 너네 마음이야.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근데 무조건 따라하세요. 곱사건이 우선 엔드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엔드로 해석해보고 고병칙 쓸 수 있으면 고병칙 쓰고 안 되면 여기다가 하나법칙으로 수용도 그려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문제들은 지금 하나법칙과 고병칙을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팁 나눠줄게요. 전날 잠깐만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합시다.